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가차익하고 부가차손 그리고 관리비 절상차 생기는 이유를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 회원님 중 토페님 중에 다운이라는 님께서 그 전에 제가 영상 중에 부가차손에 대한 다른 단지 사례를 드렸는데 사실은 7,647원이 부가차손은 여긴 좀 큰 편이죠. 원래는 부가차손 이렇게 크진 않는데요. 한 뭐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지만 2, 3천원, 많으면 2, 3천원, 적으면 1,000원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는 좀 단지가 큰 편이죠. 근데 이분이 부가차손이 7,647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이분은 미부가 관리비에 부가차손이 이렇게 7,647원과 13만 1억 3,600 이렇게 해서 합산된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인고 하니 미부가 관리비의 부가차손과 그 다음에 그 전에 발생했던 관리 비용에 따른 관리 수익이 미부가 관리비하고 그 미부가 관리비의 부가차손이 같이 합산된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미부가 관리비는 부가를 확정짓기 전에 비용에 대한 집계를 하는 게 미부가 관리비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가차손은 부가한 후에 생기는 차액이 부가차손이 생기거나 부가차익이 생깁니다. 일단은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월 발생 금액이 있고요. 이거 실제 비용이 발생된 금액이죠. 근데 얘네들을 세대당 세대당 단위 면적당 나누거나 아니면 사용료 단가로 나누거나 하다면 실제 부가 금액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 금액하고 부가 금액에서 부가 차익이 생겨요. 460원을 덜 부과하는 거죠. 여기 810원이고 350원이고 그리고 여기는 금액이 공동전기료는 실제 발생한 건 이건데 그러니까 전기료 고지서를 모두 합치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각각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 금액이 1,491만 4,430원이고 520원을 덜 부과해요. 이거는 더 부과하고 이거는 더 부과하고 이거는 덜 부과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조금씩 부가차액이 생깁니다. 얘는 부가차익이고 부가차손이겠죠. 이렇게 해서 다 나중에 다 더했더니 결국에는 532원을 덜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비용 발생은 4,800인데 4,818만 9천 여기서부터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덜 부과되는 거죠. 이렇게 덜 부과되는 거 금액을 뭐로 한다? 부과하고 났더니 손해가 생긴다. 이거는 관리 외 수익의 반대인 관리 외 비용을 얘를 땜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덜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미수관리비하고 미부관리를 맞추는 거죠. 실제 입주민한테 부과해서 돈을 받는 거하고 그리고 발생 금액의 그 오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의 질문은 미부가 관리비와 부가차손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최종 금액의 합계가 만약 얘가 플러스면은 부가차익이고요. 마이너스는 부가차손입니다. 그래서 부가차익과 부가차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합계전의 시산표로 보면 맨 아래 관리외 수익 항목에 부가차익이 있고요. 부가차익이 있고 관리의 비용에 부가차손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님들 중에서 입주자 대표에 감사든 회장님이든 결제할 때 부가차익과 부가차손 중에 부가차손이 있다고 좀 찝찝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쩔 땐 부가차익이 될 수도 있고 부가차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왜? 입주민한테는 3원, 4원, 5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32원을 깎아서 10원 단위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2원. 이거 어느 세대 2원 받고 3원, 4원 받아요. 만약에 이게 자동이체면 그나마 이게 되는데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물론 현금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4원, 5원을 누가 거슬러 주느냐고. 이거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3원, 4원, 5원으로 부과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짜투리 원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틀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관리비에 대해서 부가차익, 부가차손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드렸는데 유형별로 좀 볼게요. 부가차익과 부가차손은 부가하고 났을 때 세대별로 발생한 금액을 세대별로 전체 발생한 금액을 다 나눠줬더니 자 나눗셈의 특징은 있죠. 홀수로 그러니까 짝수를 홀수로 나눠도 홀수 나오고요. 그죠? 홀수로 홀수 나누면 짝수 나오거나 홀수가 날 수도 있어요. 3 나누기 3 하면 1로 떨어지죠. 그죠? 4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해요? 소수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값이 계산할 값 이런 계산할 값들 안에 나눠지는 값이든 나누는 값이든 홀수가 들어있으면 얘는 절상차 값이 소수가 나옵니다. 소수가 나오면 부가할 때 어떻게? 3원 4원 부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를 4, 4, 5입해서 반올림을 하죠. 만약에 얘가 5 이상이면 10원 단위 올리는 거고요. 5 미만이면 버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반올림해서 원 단위를 절상하든 절하하든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값이 홀수이던가 절상차 생기는 이유로 가는 거예요. 절상차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소수로 값이 나눈다는 걸 머릿속에 인풋 지분 넣으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할 값이 홀수다. 그 다음에 또는 검침을 할 때 단가가 조정한다고 해서 소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가가. 그러면 전 세대가 다 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침값을 넣을 때는 대부분 소수 넣지 마시고요. 단가를 원 단위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한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공동정기하고 세대 단가하고 맞추다 보면 그거를 그러니까 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그럴 때는 소수 때문에 맞춰서 최대한 맞춘다고 하는데 결국엔 소수는 절상차가 생기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금액 단위. 별도 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가는 다 면적당 부가 검침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대가 다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서 별도 금액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전기차 충전료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이용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세대에게 부과해야 되는 그런 별도 금액 단위 원 단위 값이 들어갈 때 원래 별도 금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별도 금액은 기존에 있던 값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선택한 조건이 내가 먼저 선택한 값이 가장 우선이 돼요. 그래서 원 단위로 내가 넣잖아요. 그러면 걔가 4, 4, 5입 안 합니다. 무조건 원 단위 값을 얘가 넣어줘요. 죄송해요. 요즘 강아지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이거는 3번까지는 아파트하고 공통이고요. 4번부터는 아파트하고 공통이 아니고 4번은 집합 건물만 해당돼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공급가하고 부가세를 나눕니다. 이거 언제냐면 그 일반관리비 과세, 일반관리비 비과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합 건물은 과세 비과세를 나눠서 관리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누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부가세를 나눌 때 우리가 1.1 하죠. 그죠? 어떤 값에 우리가 용역에서 대금을 했으면 대금 값에 나누기 1.1이니까 얘 자체가 소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원 단위가 나와요. 그럼 얘 프로그램이 알아서 원 단위를 4, 4, 5입 합니다. 자, 그러면 절상차가 생기는 거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아파트인 경우 집합 건물도 다 들어가고요. 근데 4번만 집합 건물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상차가 생겨요. 왜? 이유는 나눠지는 값이 우리가 부과하는 세대당 나눠서 할당돼서 주려고 했던 값이 원 단위로 떨어졌을 때 원 단위로 부과하지 않고 프로그램 알아서 10원 단위로 조절하기 위해서 반올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절하, 절상 이렇게 표현해서 절상차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절상차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엑셀로 요거와 같이 봤을 때는 이게 부가차 손이죠. 그래서 부가차손은 뭐예요? 부과한 후에 하는 거. 얘는 시점은 부과를 해야지만 부과한 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부과하기 전에는 우린 뭘만 하고 있다? 부과하기 전에는 발생 금액만 알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이 금액을 가지고 말일날 전표를 넣죠? 말일날 전표는 일단 지워요. 이거 지울게요. 얘는 부과한 후에 하는 거예요. 부과 후에 아는 게 절상 절하, 부가차익, 부가차손이고요.
부가 후에 아는 거지만 우리가 그 전에 부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는 건 발생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발생 금액을 말일날, 월말에는 월말 전표에는 여기가 요 금액은 비용이죠. 이 비용 그대로 관리 수익으로 갑니다. 입주자한테 돈 받을 금액이 원래 이 금액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야. 미부과 관리비라고 해서 481901112가 갑니다. 미부과 관리비는 임시계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과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얘가 부과가 확정되는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얘를 월 말에는 전표를 넣어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이제 금액을 481901112 481901112 이렇게 해서 수입하고 비용을 뺐을 때는 0으로 딱 떨어지죠. 이 금액 그대로가 어디? 미부가 관리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과 미부가 관리비를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 달 말일 지나서 부가를 확정할 때 대부분 확정하는 한 20일 정도 그 다음날 하잖아요. 20일 정도 확정할 때 미부가 관리비는 자 부가 금액이 확정이 들어가요. 왠지 그때는 미부가 관리비가 사라집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실제 이 금액으로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너는 비용을 집계한 거야. 실제 비용 집계한 거는 입주민한테 받아내는 거는 미수관리비는 얼마? 얘예요. 실제 입주민한테 고지서 투여하는 금액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죠? 비용이니까 차변. 그래서 부과 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532 이렇게 해서 확정 전표를 그 다음 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과거 거 다시 지우고 자 그러면 회계전표 처리는 관리 수익하고 미부가 관리비를 월말에 비용 집계를 끝내는 거예요. 얘는 뭐다? 부과하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부과를 한 후에 미부가 관리비는 사라지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미수관리비로 입주민한테 돈 받을 금액이 더 크다. 그럼 부가 차익이 생길 거고 아까처럼 부가 차손이 생기면 미수관리비하고 부가 차손이 이쪽으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부가 관리비는 언제다? 부과하기 전에 집계하는 거고요. 미수관리비는 확정한 다음에 부가 차익과 부가 차손을 차변이든 대변이든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관리 외 수익과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부가 차익이든 부가 차손이든 이거는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큰 일은 아니에요. 이거에 너무 목숨 걸지는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상 부가 차익과 부가 차손 말고도 절상 차익이 추가로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엑셀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절상차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단지 거를 하긴 했는데 없어요. 저는 제가 이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단위를 다 맞춰버리거든요. 전기든 수도든 다 단가도. 그래서 저는 절상차가 없는데 가끔 주어진 값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절상차가 생긴 데가 있어요. 뭐 10이든 만약 얘가 10이고 여기는 뭐 15가 생겼다. 그러면 절상차가 여기가 또 25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엑셀하는 만약 25가 플러스예요. 얘가 부가차손이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25가 절상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25는 좀 계산하기 귀찮은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했으면 요거 부가차손이 25를 플러스 하니까 얘는 20, 7, 그 다음에 2에서 2 빼면 0. 그러면 얘는 얼마? 실질적으로 부가차손은 507원이 돼요. 얘는 엑셀에 우리가 단가 적용한 것을 얘를 취합해서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램상 얘가 또 여기서 절상차가 생길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지가 알아서 그럴 때는 이 금액까지 감안해서 부가차익과 부가차손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 질문 받은 김에 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댓글을 달긴 하는데 연말 되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고 새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대한 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좀 여유가 되면. 근데 요즘은 저도 너무 바쁘니까 그 질문에 질문을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은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상이나 아니면 기존에 비슷한 문제로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 보면은 돋보기 버튼으로 해서 작성자 글로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냥 키워드를 넣으세요. 부가차이, 부가차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무슨 지금 한 게 바로 그 간이지급 명세서죠. 간이지급 명세서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그 많은 글들을 좀 읽다 보면 본인이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검색으로 해서 찾아보시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찾아서 본인이 판단이 어려우면 그럴 때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기초로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한테도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해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하소연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 키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